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이 시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 볼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요일 오후입니다. 연휴 앞둔 금요일이고 FOMC 고비를 일단 넘긴 금요일입니다. 어제 좀 많이 흘러내렸고요. 오늘 오전에 불안감보다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구간인데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키워드도 잡아보고 싶습니다. 전체 이야기 먼저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시장 전체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궁금한 건 오늘 나오고 있는 2,500선 회복, 낙폭 줄이기, 종목들의 양봉 전환. 이게 단기적 반짝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반등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시초의 개파락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밀림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세가 오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요일적으로 네.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급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도 다음 주 그리고 또 핑계를 하나 대자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남은 3분기, 4분기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저는 당분간은 사실 이제 지수의 뭐 아랫꼬리, 윗꼬리 몇 포인트를 지지하고 받고 뭐 수급의 움직임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트레이딩이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짜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PB님의 관점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장을 그렇게 많이 이 흐름을 믿고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긴 무리라고 보실지 가장 이 시기에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사고가 팔고가 이 관점으로 많이들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본부장님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의 반등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단 FOMC 내용이 좀 우호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스테이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더 많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연휴 이후에 3분기 10월 달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을 때 그때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은 뭐 섹터도 아니고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두 분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섹터 이야기하면서 종목을 조금 더 파고 들어보도록 하죠.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많은 종목이 힘을 내고 있는데 뉴스가 뚜렷하고 반응이 뚜렷한 쪽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순위상으로는 5위에 저희 올려놨습니다. 청약 첫날 뭉칫돈이 몰렸고요. 지금도 눈치 싸움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PB님과 먼저 이어갈게요.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어제 살짝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전체 지수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주시긴 했는데 로봇은 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 이런 IPO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테마를 좀 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같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수익을 실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다가 약간 마음고생을 하시던 분들도 그냥 챙기는 게 좋다. 네, 오늘은 좀 챙기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클 전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시장 환경 자체가 매크로적으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의 오늘의 로봇주 상승은 좀 아무래도 테마성 성향이 좀 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산의 직접적인 수혜로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진입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챙기는 자리다. 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PB님은 언제 로봇주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시기상으로 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를 좀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 지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이제 로봇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찍히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테마주의 논리로만 네. 대응을 하자라는 조언으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유독 오후장에 VI에 걸린 쪽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워낙 관심이 뜨겁다고 하니까 저희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로봇 단기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 있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로봇주들이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강하게 다른 섹터들보다 혹은 지수보다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상장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모두 재료 노출이 되었고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깊은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려 있는 사람들의 고민 그리고 없으셨던 분들의 지금은 사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맞아요. 고민. 그래서 굉장히 위아래 변동성이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주도했었던 대장주가 지금 가장 강하다라고 표현은 못합니다. 아, 새롭게 떠오르는 뉴페이스들. 네. 이렌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은 치고 가고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 물론 다른 종목군들 다른 섹터들보다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신규 매수를 할 거라면 이렌시스와 같이 새로운 뉴스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던 뉴스들이 나오는 쪽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도 업종군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유로메카 이러한 쪽은 사실은 보유자분들이 조금은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수익이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 더 뭐 크게 극대화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욕심은 크게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이 시기에 로봇주도 많이 올랐으니까 양도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딥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의 강도가 저는 뭐 약중 강중에 중이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윗가격대 물려 계신 분들은 행여나 저는 추가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것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대로 올라가게 되면 본전 혹은 약수익에서 일단은 정리하고 혹은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저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로봇주들이 그럼 향후에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되는 첫날 이 기업에만 몰릴 것이냐 아니면 이 힘으로 로봇 전체가 움직일 것이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일은 다 있습니다. 로봇에 보여줄 관심도는 이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보여줘야 될 게 바로 실적이죠. 지금 주가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3분기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그 부담에 따른 차익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궁금해서요. 두산 로보틱스 흥행으로 인해서 두산 그룹주가 사실 빛났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최근 장이기도 해서 오히려 이미지 측면에서 더욱더 가치가 주목받을 가능성은 봐도 괜찮을까요? 두산 일 잘했어요. 최근에 그룹사 계열사들 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로봇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으면 저는 물렸다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왜요? 일단은 그 뉴스에 따라서 시세가 나올 가격대는 저는 많이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16만 원, 1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에서 60% 이미 시세가 낮고 지금 조정은 원래 두산이 갖고 있었던 주가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뭐 급락이라는 표현보다도 일단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두산 기업들의 본래의 얼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두산 밥캣 뭐 굉장히 일 잘했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원전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뉴스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가격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그래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조언 주실까요?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이제 윗가격에 사신 분들은 네. 단기적인 매매 전략에 좀 실수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포기를 하시기 어렵다면 일단 전략을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도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로봇주 지금 강한 쪽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측면 볼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테마주 논리에 대한 이야기 그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마침 저희가 4위 키워드를 테마주로 잡아봤는데요. 시장 분위기와 엮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4위가 테마주고요. 3위가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배당 쪽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라서 최근 시장 테마냐 배당이냐 이야기 나오잖아요. 좀 골고루 섞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비님, 테마주 오늘은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들썩 하다가 정치 테마주까지 나온 시장입니다. 지금 엮인 종목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테마에 몰리는 수급 상황을 시장 전략 고민하면서 어떻게 저희는 활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여기를 투자해라 이 관점이 아니라요.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살 종목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지금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단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좀 시장이 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테마로 그냥 뉴스 같으면 바로 자금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좀 그렇죠. 리스크가 심하기 네. 때문에 굳이 이거는 사실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뭐 최근에 많이 또 테마로 많이 뜨고 있는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통신 장비주들도 여전히 테마성이 짙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규모 수주가 나오기 상당히 힘든 환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신 장비주들이 가장 크게 일단 수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5G 관련해서 28GHz에 대한 그런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동통신 3사들이 모두 다 이를 다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이 28GHz의 고대역풍망을 이동통신 3사에게 배당을 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큰 대규모의 수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IRA 관련해서 뭐 테마로 기사가 나오고 수급이 몰리는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피비님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손이 나가야 되는 쪽, 손이 나갈 만한 쪽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까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뽑아보자면은 HBM 섹터는 좀 괜찮다라고 조정시 보고 기회지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타 섹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피비님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적어도 연휴는 지나고 실적 시즌이 돌아왔을 때 다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본부장님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분 조언하긴 했지만 시장 여전히 테마주가 이렇게 들썩이면 어렵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더불어서 지금 포트에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한 발 늦었다라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제 테마주들은 쫓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생각이 그죠, 듭니다. 그러면 결국엔 운이 좋든 어찌 되었든 그 종목을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러한 분위기가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저 또한 정치 테마주까지는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뉴스 한 줄에 올라가고 또 뉴스 한 줄에 또 급락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돼서 저는 굳이 이 종목군들의 불같이 뛰어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 추석 연휴 때문에 뭐뭐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좀 고민을 해보면 뭐 연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기점으로 오거레일은 평균적으로 좀 약세의 데이터가 있고 추석 연휴 기점으로 또 다음 오거레일은 또 강세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주식을 언제 살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지금 사야 되는 거죠. 추석 전에. 살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냐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뭐 테마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치 테마주는 논외로 좀 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실적과 관련이 없으니까 저는 5G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뭐 5G를 다 사자라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차라리 지금 조정받았을 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때 오히려 사두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앞서서도 피비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5G 관련주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지금 그 기업들이 돈이 많이 없으면 나중에 증자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인데
그걸 언제 진행할지 모르니까 그 전까지 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없는 기업들은 저는 웬만하면 좀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익성이 좋은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차라리 지금의 가격을 역이용해서 저는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연휴 갔다 오고 나서 정말로 과거의 데이터대로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주도주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HBM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단 반도체 쪽은 여전히 뭐 가격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사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 상승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섹터와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겠죠. 좀 걱정도 되고. 하지만 만약 매수를 하실 거라면 저는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을 충분히 우리가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기업명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요. 5G 가운데 돈 벌고 실적 찍히고 하면은 이전에 추천해 주셔서 저희 그렇죠. 목표 주가도 달성, 그리고 수익률을 봤을 때는 27% 넘게 달성 중인 솔리드만 생각이 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 시 매수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유를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다라고 저희 봐야 돼요.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은 네. 길게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앞서서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다른 것보다 해외 관공서 매출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고 있고, 또 이제 오픈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뭐 5G를 더 하든 6G로 넘어가든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5G를 보신다라고 하면 천천히 모아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나올 때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적이 찍히는 쪽에 대해서는 뉴스의 반응 빠르더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의 들썩거림과 함께 외국인 쪽에서 가치주를 사고 있고 배당 매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특징인데요. 3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고배당 금융주가 답인지를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피비님 먼저 이 답변 좀 받아주세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12월이 아니고 가을인데도 찬바람 그렇게 많이 안 부는데도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년과는 분명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앞서 지금은 매수를 딱히 할 만한 게 안 보인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배당에 대해서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는 지금 분위기일까요? 지금 일단 주도주들이 전부 다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또 금리도 계속 또 FOMC도 어지러운 상황에서 좀 방어의 목적으로 좀 투자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선반기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진정되면서 오히려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매수는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중에서도 종목을 좀 고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한 3에서 5년의 평균 배당률보다 현재 한 4%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이게 주가가 빠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 배당률만 보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그 금융주들의 재무적인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KB금융이 그나마 좀 이제 올해 연간 순이익의 개선폭이 좀 많이 커지면서 좀 주주 환원이 좀 적극적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KB금융을 좀 매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손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상법 개정되면 이쪽에 대해서 숫자 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조금 낮게 가져가야 할까? 기대치가 너무 높을까요? 손목 쪽도 일단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현재 좀 재무적인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KB금융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배당 있는 쪽에 대해서 기회를 가져보세요가 아니라 종목을 콕 집어가면서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한 분위기라는 점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금융섹터 배당에 대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배당 매력을 하면 사실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질문을 드려본다면 요즘 시장의 특징을 대변한다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금융 제외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넓게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이쪽 접근도요? 사실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95% 정도? 그냥 감히 제가 좀 예상을 해보면 95% 정도는
저희가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도 그림의 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키워드 항상 고를 때 이쪽은 네, 고민이 지금 많이 돼요. 당장 현금 여력도 많이들 없으실 거고 현금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부터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제 계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배당주니 방어주니 이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좋은 건 알겠는데 선뜻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섹터. 왜냐하면 고배당주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섹터가 금융주, 보험주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단기간에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이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자금력이 좀 큰 분들 위주, 그러니까 소수 상위 몇 프로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나 사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저는 뭐 좋은 것은 있습니다. 네,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면서 실적에 벌써 반영이 되고 있고 주가도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DB손해보험 아마 안 쳐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상반기 주도 업종군들의 조정의 폭이 급격하게 나왔고 조정의 강도, 기간이 좀 길어진 상황이다 보니 저는 뭐 고배당주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가격적인 부분에 너무 겁먹어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서 금융주를 사게 되면 혹은 고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덥석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저는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포트의 성장주들 먼저 저는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피비님께서 좋은 기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KB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JB금융지주까지도 한번 보시는 것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 성장주에 대한 워낙 포트 비중이 늘어나셨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 함께 새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뭐 2차 전지와 함께 가장 포트 비중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 일대 사야 한다라는 질문은 계속하게 되는데요. 포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본부장님. 좀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주고 계세요. 오늘 HBM 뭐 많이 올려놨고요. 소부장단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을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포트 관리를 반도체 지금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건 일단 상반기에 이제 치고 올라왔었던 소위 말하는 HBM 관련주인 대장주,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전 고점을 넘어가야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작은 박스권 안에서 의미 없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만약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저는 시세가 날 수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신고가를 넘어갈 때 저는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런 트레이딩이 정말 어렵고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전공정 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이제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포인트는 덜 올랐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일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덜 올랐다라는 것. 두 번째 덜 올랐다라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건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뀐 거죠. 테스, 하나머티리얼즈 이러한 기업들이 지수 대비 혹은 반도체 투톱 대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 결국에 이제 뭐 후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패키징 단 공정이 가장 중요하나 후공정만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전 공정이니 뭐 여러 공정들 다 지금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견 좀 받아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 피비님께서 HBM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역시 해주셔서요.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언제 본격적인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면서 주목도가 높아질지일 것 같은데 일정 어떤 거 보시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미국에서 나오더라고요. 일단 국내 투톱이 많은 비중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곤 하나 마이크론 역시 주목도가 높고 그리고 중국발 이슈에 어느 정도 잘 견뎠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전략 고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팁도 함께 받아보고 싶어요. 마이크론 시조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HBM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HBM 시장 자체는 결국 수요 과잉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이크론 또한 그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3사들이 모두 다 양산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모두의 목표가 2024년에 HBM3E를 대량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용량으로만 따져봤을 때 디램 시장이 한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한 2%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프리미엄을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는 이제 디램이 한 7%에서 8% 그리고 내년에는 한 14에서 1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Y2Y로 계속 매년마다 한 43%, 98% 이렇게 성장한다는 뷰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는 보장이 된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전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을 보시고 앞으로의 좀 단기적 트레이닝을 이어나가시다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HBM 관련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건지 가장 대표되는 소부장단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발굴 노력이 좀 필요한 덜 주목받은 HBM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저는 물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 의견이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시세 조금 더 보자. 그렇게 정리가 네,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오후에도 좀 변동성 컸고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저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저희도 3시 넘어서 뉴스 나와서 깜짝 놀랐고 뭐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해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블랙핑크 없이도 괜찮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전체 이 YJ 지금 분위기가 엔터 섹터에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궁금해요. 일단 사실 제가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욕을 좀 많이 먹었었던 이유가 8월 달부터 엔터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가 고점 부근이라 정리를 좀 챙겨야 하지 않았었을까요? 고점도 고점인데 지금 우리나라 K-팝이 여기서 얼마만큼 더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 저는 새로운 그룹이 나온다면 또 판도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뭐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앵커님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또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좋은 내용들 그리고 나쁜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는 뭐 강력한 시세가 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은 뉴스보다는 약간의 이 투심이 좀 갈릴 수밖에 없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좀 낙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오늘 이 기업들의 반등세가 어제 하락을 다 커버를 해줄 수 있거냐, 해줄 수 있을 거냐 말 거냐인데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굉장히 또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엔터주들의 흐름을 한번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서프라이즈급의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이제 엔터주들이 좋은 모습을 빠른 시간 안에 보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하이브가 BTS가 없는 그 자리를 다른 아티스트들이 잘 메꿨잖아요. 뉴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런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없으면 좀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기에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그리고 3분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 매출의 비중이 또 차지한 게 코첼라에서 했었던 그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이제 열렸었던 콘서트들에 대한 매출들이 많이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엔터사들보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은 저는 엔터사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과한 하락이 나온 뒤에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에 너무 빠르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좀 천천히 보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잡고 무조건 간다, 순환매가 돈다라는 시절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으니 천천히 확인하면서 나아갈 길을 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벌써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바로 원픽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B님은 원픽을 안 가져오셨고 매수할 게 없다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부장님은 하나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소개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원전주 중에 네. BHI라는 기업이 지금 시세가 상대적으로 덜 나 있는 상태인데 더 날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환수원의 이제 관계가 이제 한수원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주들에 대한 신규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BHI도 올해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을 좀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이 6,500원입니다. 이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상승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10,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저희 화면에 나온 6,500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